당시 충남지사한테만 있었던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독 안희정 충남지사가 해외 출장 빈도수가 많았던 거예요. 많았던 거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뭔가 또 특징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종대 부국장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두 가지 특징이 예.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하나는 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장이 잦았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민선 5기하고 6기 도지사를 했잖아요. 근데 민선 6기만 하더라도 2014년 7월부터 무려 44개월 동안 22회 해외 출장.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다닌 거죠. 많이 갔네요. 특히 지난해에 대선 낙선한 이후에는 거의 매달 한 번씩 갔다 오니까 얼마나 많이 다녔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해외 갈 때는 모든 민선 도지사나 뭐 시장 군수들이 자기들 가능하면은 좀 기자를 데려오고 가고 싶어 합니다. 왜? 이게 홍보해야 되니까. 홍보해야죠. 그런데 이제 홍보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제 언론사들이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들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게 딜레마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지원해 주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유독 안희정 지사는 거의 대부분 다른 도청 관계자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되게 의회 관계자를 또 데리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도청이라고 하는 건 집행하는 곳이고 의회는 예산을 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의회도 설득을 해야 되니까 해외 나갈 때도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려면 꼭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언론이나 의회 도청 관계자를 빼고 아주 몇몇 안 되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갔다고 하는 거. 이거는 아주 안희정 지사가 혹시 갔을 때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한테 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거를 좀 추정케 하는 대목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다른 지사들보다 유독 해외 출장이 많았다. 그런데 기자단과 도청 관계자 등의 그 수행은 최소화했다.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지난해 7월이죠. 지난해 7월에 안희정 지사가요, 지난해 7월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 러시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러시아 출장에서도 지금 김지현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김지은 비서와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가 함께 있는 러시아 당시의 영상을 좀 찾아냈다면서요? 러시아 당시는 아니고요. 그때 그 시점에 그 충남도청 앞에서 채널A가 인터뷰를 했던 그 영상인데 지금 보시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여성이 바로 김지은 씨입니다. 근데 지난해 6월 그리고 7월, 그러니까 첫 성폭행 이후의 그런 시점으로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옷을 들고 있거나 이렇게 항상 지근거리에서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안희정 지사가 와라 하면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됐거든요. 근데 저 당시에는 이제 성폭행 사실이라든지 이런 내막들이 자세히 드러나지가 않아서 현장에 있던 어느 누구도 일단 알아차리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저 시점이 러시아 출장 이후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러시아 출장 가기 이전인 7월 4일쯤이었던 걸로 알고 러시아 있습니다. 출장 바로 직전이었다는 얘기죠? 그때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으로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지금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유심히 한번 봐주시죠. 자, 당시에는 수행비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수행비서가 안희정 전 지사 바로 옆에서 뭔가 계속 이제 보조를 하고 있는 듯한 영상이고요. 이 보시면 넥타이를 이렇게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하종대 부국장은 지금 저 당시 영상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뭐 저 영상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인터뷰할 때 당연히 뭐 넥타이가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행비서가 갖고 있다가 줘야 되는 거고 거기 보면 지금 한쪽에는 뭐 저기 가방도 들고 있고 또 그다음에 자켓도 이렇게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수행비서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여가지고 저 자체만 가지고 저 모습이 무슨 안지사하고 그다음 수행비서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뭐 추정하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 대목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기자 생활 33년 동안에 그 이성을 자기와 다른 성을 그 수행비서로 한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기관장이나 뭐 의원이나 또
또 일반 기업에서도 그렇습니다. 오해받기 싫어서 수행비서 같은 경우는 거의 동성으로 하거든요. 만약에 여성이 기관장이면 화장실도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여성을 수행비서로 쓰고 남성인 경우에는 당연히 남성을 쓰거든요. 그거는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한 대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넥타이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수행비서야말로 정말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지근거리에서 별 뒷바라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물도 갖다 줘야 되고 핸드폰도 들고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 같으면 화장실까지 쫓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성을 쓰지 않거든요. 제가 어저께 몇몇 의원들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 안희정 지사가 이성을 수행비서로 썼을까?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그 대목을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고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그걸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충남도청의 한 관계자도 이제 안희정 지사가 만약에 여러 곳을 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호텔 커피숍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젊은 여성 수행비서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면 혹시라도 이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캠프 내에서도 그랬고, 그다음 충남도청 관계자도 좀 그 수행비서를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의를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그까 7월 달 그 영상은 그 자체는 수행비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여성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지은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김지은 씨가 서울 서부지검의 안희정 전 지사를요.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김지은 씨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을요. 채널A 취재진이 조금 전에 좀 어렵게 만났거든요. 장윤정 변호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 장소를 다 밝히기가 곤란하신 상황인 거죠. 일단 지금 피해자분께서 이런 피해 사실들을 다 밝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 조금 감안해 주셔서 그 서부지법 관할 그 부분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요. 뭐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 표현이 있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아직 조사 중인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절차 기다려주시면 결과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지은 씨의 변호인 장윤정 변호사 인터뷰는 우리 채널A 사회부 이서연 기자가 구성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지은 씨가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를 했다라고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 드렸는데요. 여기서 좀 눈여겨보실 대목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서울 서부지검일까? 이거에 대한 포인트가 좀 있죠,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어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장소 중 한 곳이 바로 이 서울 서부지검 관할이라는 건데요. 서울 서부지검은 이 청사가 위치해 있는 마포구를 포함해서 인근 4곳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무실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의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이 바로 마포구에 위치를 서울 마포구에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폭행을 당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하지만 혹시나 후보지 중에 이곳에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사무소가 하나의 그런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약간 더 나아가서 수사의 한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 직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꼭꼭 문이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마포구에 소재한 안희정 전 지사의 개인 싱크탱크 사무실 격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영상. 오늘 오전에 저희 채널A가 가서 찍어온 영상인데요. 지금 4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김지은 씨가요? 그런데 이제 2월 25일 날 지난 2월 25일 성폭행은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사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나머지 2차례는 해외 출장 중이었잖아요. 러시아, 스위스. 그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서울 출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김지은 씨가. 그런데 일단은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지금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고 저 사무실일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은 배제하기 어려운 데인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자리인 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가요. 지금 이제 팔로워가 2,125명인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했던 것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뭐 가계부채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이라든지 요새 이제 시사적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강의도 하고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가서 거기 들어가 보면요. 젠더 민주주의라고 해서 네네. 그거를 시리즈로 해가지고 양성 평등과 관련된 걸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강의도 하고 했던 자리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바로 성폭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의혹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예. 참 제가 보기에는 안희정 지사로서는 너무 이중적인 그런 다른 것도 아니고 예. 자기 자신이 그런 것들을 오히려 양성 민주주의, 양성 평등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참 예.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충격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저 사무소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추정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지은 씨도 이렇게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 측의 움직임을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변호인을 꾸릴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 정도에 그 변호인 명단을 발표를 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아직까지는 간간무소식입니다. 그런데 안 전 지사가 뭐 공식적인 그때 SNS에 올린 글 말고는 지금 국민 여러분들 앞에 딱 서서 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지 않고 있잖아요. 변호인 선임해서 법적 대응은 하겠다. 지금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글쎄요. 이 부분도 정 팀장님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식적인 사과는 없는 상태에서 법적 대응에 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쎄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측근이면서 친구인 이제 신영철 전 비서실장이 주로 이제 지금 소통 창구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예. 모여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지금 잠적했느냐? 예. 이제 어저께도 많은 뭐 기자들이나 또 그냥 동료 의원들이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모여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대국민 또는 대 어떤 도민들의 사과의 수위를까지 포함해가지고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과 도정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완전히 시인하거나 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까지 너무 나가버렸다가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 돌아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앞으로 그 진행될 수사 상황에 대한 어떤 자문뿐만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은 기자회견, 사과 기자회견에 대한 수위, 거기에 대한 수위 조정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어떤 모처에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각에 지금 들려지는 얘기로는 안희정 전 지사가 뭐 저희 광주 광역시에 뭐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확인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취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전 지사 행방에 대해서요. 많은 국민들은 안 전 지사가 어서 빨리 좀 국민들 앞에 서서 소상하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구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자,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안희정 전 지사의 이 성폭행 파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봉주 전 의원이라고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정봉주 전 의원.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도 지금 뭐 성추행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까? 강병규 기자, 오늘 나온 소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현직 기자의 그 미투 폭로가 이어진 건데요. 2011년 기자 지망 시절에 자신이 이제 팟캐스트를 좋아해서 팟캐스트를 들었다가 팬이 됐고,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하던 그 강연에 간 겁니다. 강연을 들었는데 인연을 맺고 뭐 대학 어디 다니냐, 뭐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서 번호를 주고받고 소통을 했는데 이제 정 전 의원이 이제 수감을 되게 됐는데 그 수감 직전에 호텔로 한번 불러내서 만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주 앉았는데 거기서 포옹을 하려고 하고 키스를 시도해서 밀쳐내고 도망을 나왔다. 이런 얘기가 오늘 고백이 된 겁니다. 예. 기자 지망생 시절, 그러니까 당시 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을 지금 호텔로 불러내서 입맞춤을 시도하려고 하고 했다는 성추행 의혹인데요. 그런데 이 보면은요, 정봉주 전 의원이 저 당시에 여자 대학생한테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연락을 해라고 했던 모양인데, 당시에 정봉주 전 의원이 이게 뭐 치밀했다고 봐야 될까요? 뭐 휴대폰 하나 2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번호를 알려주고 그랬다면서요, 하정대 부국장? 사실은 정치인들 중에 휴대폰 2개, 3개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계는 이 전화번호가 계속 바뀌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더라도. 근데 그러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런 남한테 일반적인 누구한테도 알게 되면 알려주는 그 번호가 있는가 하면은 또 아주 자기 자신의 친밀한 사람들만 알려주는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대학생한테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만나게 뭐 전체 강연 자리에서 만나고 했지만 갈수록 가면서 전화나 문자 이런 것들이 보내는 것들이 갈수록
이 대학생 얘기에 의하면은 끈적끈적해져. 지금은 이제 기자가 됐지만 끈적끈적해진 다음부터는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줬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화번호는 그런 용도로, 뭐 물론 꼭 그런 용도는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친밀한 사람들한테만 알려주는 전화번호를 드려 이 사람한테도 알려주면서 그 용도로 하고, 만약에 이 전화번호를 언제든지 바꿔도 되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번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봉주 씨가 이 번호를 알려줄 때는 이 대학생하고 뭔가 약간의 염두를 두고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걸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게 참 이런 거죠. 성추행을 했다는 거 사실 자체도 그 한 문장 가지고도 충격적이지만, 어떻게 성추행을 했고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막 새삼 드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2011년도에 기자 지망생을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알고 지내기 시작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MB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실소유주 얘기를 했다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되죠. 2011년 12월 26일부터 이제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정 팀장님이 정봉주 전 의원이 이 당시 대학생한테 나 좀 한 번만, 나 감옥 들어가게 생겼는데 한 번만 좀 만나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또 접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여대생은 당시에는 이제 기자 지망생이었고요. 그러니까 당시 정봉주 의원은 월간 말지 또 기자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낙검수도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유명했습니다. 사실 권력만이 아니라 유명세도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대생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인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실이 이제 아무 경계심 없이 갔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끈적끈적한 느낌이 드니까 이제 끊은 거예요. 연락을 이제 끊었는데 이제 본인이 알가리즘의 BBK 사건 때문에 수감이 되기 직전이니까 이제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여자도 그 여학생 입장에서도 이제 다시는 못 보게 되고 또 무슨 할 말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부르는 대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호텔에서, 여의도에 있는 호텔입니다. 오라고 했고, 갔더니 호텔의 룸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룸으로 가게 된 거고, 그랬더니 이제 보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성형수술도 해주고 다른 것들도 많이 해주고 싶었다.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포옹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입맞춤을 시도하니까 이 여학생이 빠져나온 것이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왜 총각 판티라고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게 가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수감이 결정돼 있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가족과의 이별 아니겠습니까? 그때 떠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일반 사회와 격리되기 이전에 또 불러내서 무슨 목적으로 이거를 그 기피하는 여학생을 불러내서 이렇게 했는지 그 배경이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순수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여학생이 지금은 기자가 되었습니다. 실제 이제 기자가 됐죠. 기자가 되었고 제가 사실 어디 기자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못 알아봤어요. 사실 그건 2차 그 피해 2차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안 알아봤는데, 그 여학생이 그러면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왜 하게 됐느냐. 뭐 지금 이거에 대한 미투 이런 열풍도 있지만은 가장 큰 계기는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사람이 공적인 일을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2011년 1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수감 생활이 시작됐는데 사흘 전이었군요. 그 여대생을 호텔로 불러내서 만난 게 12월 23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시점 12월 23일,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수감 생활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 며칠 전에 정봉주 전 의원이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로 이 대학생을 불러내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그 시점에요. 정봉주 전 의원이 본인 아내한테는 뭔가 영상 편지를 썼다는데, 만약에 이게 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봉준 전 의원의 뭔가 이중성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정대 부국장. 그렇죠. 원래 이제 정봉주 의원이 BBK가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서 2011년 12월 26일 날 수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만난 거는 23일이에요. 3일 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바로 부인 송지영 씨한테 이제 아내한테 영상 편지를 썼는데 거기 뭐라고 써놨느냐? 뭐라고 썼습니까? 지영아, 나 만나서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1년 정도 헤어지게 됐는데 너무 미안하고 당당하게 잘 뱉어낼게.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해놨거든요. 눈물까지 흘렸다면서요? 부인한테는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전전날인지 며칠 전에는 바로 이런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키스하고 껴안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나에 대한 순진한 그런 사랑을 마치 영상 편지로 남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제가 보면 안희정 지사의 이중성 못지않게 정봉주 씨도 이중성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이중성을 지적할 만한 대목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만약 이게 다 사실이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안희정 전 지사도 사실은 도청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자 이거 미투 지지해야 됩니다. 미투 운동은 적극 장려해야 돼요. 그 말을 한 당일날 JTBC에서 김지은 씨가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이게 알려진 거잖아요. 근데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혀왔다면서요. 네, 저도 이 라디오를 들은 기억이 생생한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투 고백하는 여성들에게 박수를 보내줘야 된다. 예. 부실한 피해자 보호도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배우 김여진 씨의 그런 말을 좀 인용하면서 남자도 성 감수성이 이제 개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성추행 뭐 전력이 있다 혹은 폭로를 당할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는 그런 워딩이었죠. 예.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까 정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를 당한 현직 기자가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폭로를 결심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공교롭게도요. 정봉주 전 의원이 오전 11시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근데 그 오전에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 성추행 의혹 관련 기사가 터진 건데 글쎄요, 오늘 그 실제로 야외에서 막 준비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강 기자. 네, 실제로 이제 기자들이 이 기사를 접한 다음에 오늘 출마 선언하는 거냐 물었을 때 한다. 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지만 오늘 정봉주 전 의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 시설물들이 철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저희가 그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나오는 이 모습입니다. 아하. 원래 이 단상 위에서 이제 서울시장을 출마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밝힐 예정이었는데 오늘 보시듯이 나오지 않았고 이렇게 예. 단상뿐만 아니라요. 이 현수막도 걸려 있었습니다. 이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그 현수막도 걸려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허물게 됐죠. 예. 저희가 어디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까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경의선 숲길입니다. 경의선 숲길에서 기자회견을 한참 진행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뭐 단상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저런 현수막 이런 거 다 급히 철거를 해서 글쎄요, 일단 출마 선언을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정봉주 전 의원이 아직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뭐 다시 하게 될지 글쎄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은 그 사면을 받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얼마 전에요. 그때 당시에 정봉주 전 의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민주당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의 역사는 비로소 진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짊어지겠습니다. 당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마지막 전선에 굳건히 버티고 서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온몸을 던져 지켜내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었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 지켜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이어서 민주통합당 의원을 지낸 정봉주 전 의원이 그 성추행 파문이 불거졌기 때문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봉주 전 의원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기 전이다. 따라서 민주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라고 더불어민주당 고위 당직자가 저렇게 얘기했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하정대 부국장? 법적으로 따진다면 민주당 소속이 아니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예비 경선 후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박원순 시장부터 해가지고 쭉.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이미 민주당 소속으로 이미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서울시장 경선하는 데 있어서 이미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고 단순히 저걸 가지고 법적 문제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법에 가가지고 무슨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선고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이럴 때 하는 문제지 선거에서 있어서는 저런 꼭 소속이 이미 됐느냐 아직 되기 전이다 이런 거 가지고 따지기는 좀 제가 보기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사자인 정봉주 전 의원은 이번 이 성추행 파문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 팀장님? 예. 일단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남자들 같은 경우 이런 거기에 휘말리면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서 선택적 기억력이라고 그래서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명예훼손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일단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일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경찰의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서울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예상을 해보면은 저는 출마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출마가 쉽지 네.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출마 러시가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 지방 선거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뭐 개헌이라든가 그다음 남북 정상회담 뭐 그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거 있지만 지금은 가장 큰 그 이슈는 저는 미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번 분물 터듯이 터진 그 미투 열풍이 한번 걸리게 되면은 예. 이 여기에서 빠져나오지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지방 선거를 흔드는 가장 큰 이슈가 미투라는 점에서 예. 일단 이슈가 불거진 이상 또 이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여기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예. 아마 쉽지 않은 그런 그 출마가 쉽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정치권이요,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 멘트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안전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이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뒤숭숭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